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마지막 방송이네요. 어느새 또 9시가 다가왔는데 여러분 방송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도 어수선하고 증시 상황도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변동성도 상당히 큰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늘 얘기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막 주식 투자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관망을 하든지 잠시 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은 매일 해야 한다는 매일 뭔가를 사고 싶고 뭔가를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충동이 생기는가 봐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될 때는, 안 풀릴 때는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무식하게 막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워낙 주위에서 많이 좀 부추기죠. 투자하면은 뭐 잘 될 것 같고, 뭐 단타 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돈 버는 것 같잖아요. 뭐 1억을 벌었니, 10억을 벌었니, 뭐 70만 원 가지고 뭐 20억을 벌었습니다. 30억을 벌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광고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저는 그래요. 한 20만 명, 한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겠죠. 그런 사람들 한 명 정도 나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확률, 거의 로또 확률 가지고 여러분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로또 복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5천 원짜리. 저 사람도 막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10억을 벌었다고 하면은 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면은 전 국민 다 그렇게 했겠죠. 개미들 중에 내가 볼 때는 거의 막 98, 99%는요, 거의 손실이에요. 개미들 중에 돈 벌었다는 개미들 거의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뭐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많이 하지만은, 여러 종목들 이야기하지만은, 삼성도 이렇게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스트레스 주는데, 다른 기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크고 또 그리고 삼성의 이제 뭐 기술진들이나 임원진들이 제대로 잘 해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제품을 내놓는데 내놓지 못하다 보면은 주가는 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뼈저리게 보고 느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HBM인데 지금 HBM이 그 엔비디아 납품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하이닉스는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보다도 한참 그 후발주자였고 약간 좀 부족했던 하이닉스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완전 HBM에서 형님이야, 형님. 완전 반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술력의 싸움이야, 기술력. 누가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거래처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이익을 내느냐가 거기서 이제 판가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바이든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대중국 제재를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저씨는 그냥 조용히 퇴임하면 되는데 막판까지 그냥 사람을 상당히 스트레스 주고 가는 것 같아요. 바이든 보니까 총기도 잃어가지고 좀 빌빌거리고 있던데 온갖 규제는 다 하고 있어. 규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또 AI 그 분야에 중국 기업 20여 곳을 무더기로 거래 제한 리스트에 추가를 했더라고요.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대만의 TSMC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죠. 지난 15일 발표한 두 건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서 중국과 싱가포르의 그 AI 컴퓨팅 업체 27곳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새로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새로 추가한 기업 가운데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가 이제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 쯔프 AI라고 있어요. 쯔프 AI 여기도 이제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쯔프 AI가 AI 연구를 통해서 그 중국의 군사적인 현대화를 돕는다고 해석을 했는가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 소프고, 이 소프고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이자 미국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를 지원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 서프가 대만 TSMC에서 그 주문하고 제작한 그 반도체랑 그 화웨이 AI 시스템에 대한 사용된 그 반도체가 뭐 일치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규제안에 보니까 14나노미터나 16나노 그 이하의 반도체와 관련을 해가지고 별도의 세계적인 통제에 따라서 제한을 받고 이를 중국 등에 팔려면은 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죠.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종전 규제가 7나노 이하였던 것에 비해서 제재 강도가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랑 인텔, TSMC, 글로벌 파운드리, ASE 이런 등으로 이제 BIS가 그 승인한 반도체 조립 테스트 업체는 24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미국의 규제 적용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중국은 즉각 반발을 했어요.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 안보화, 도구화하고 끊임없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높이면서 타국을 위협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을 탄압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행위는 글로벌 반도체 사업의 발전을 가로막고요. 결국 자신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다만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그렇게 봅니다. 제한적일 것이다. KB증권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일단은 우려 거래자 목록에 그 신규로 포함된 업체들은 중국의 군사 부분과 미국의 그 제재 대상인 화웨이죠. 그 지원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그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하는데 이번 규제는 올해 디램 생산 능력 기준으로 그 4위로 예상되는 중국 디램 업체죠. 창신메모리, CXMT 여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올해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면서 1분기가 투자 비중을 확대할 적기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전년과 유사한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폭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기업인 TSMC가 AI 산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잖아요. 지난해 4분기 영업 실적 보니까 순이익은 3,746억 정도 대망들 합니다. 23년 4분기보다 57% 증가를 했고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분석을 해서 제시한 예상치 3,779억 5천만 대만 달러에 부합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아울러 TSMC는 올해 1분기 매출액 전망치를 250억에서 258억 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지난해 1분기 매출보다도 32% 증가하는 것으로 블룸버그가 집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앞으로 투자하는데 그 방향 설정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봅시다. 트럼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쉬십시오. 내일 새벽 6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